안녕하세요. 최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영종국제도시로 이사 들어온 지도 지금 만 3개월이 이제 막 지났습니다. 5월 10일자로 만 3개월 됐는데요. 영종국제도시에 참 재밌는 도시입니다. 재밌는 지역이고요. 앞으로의 재테크는 여기가 이제 제 마지막 종착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할 게 참 많아요. 할 게 참 많고, 지금도 뭐 같이 사업하자고 제의 들어온 것도 많고, 금융권도 들어왔고요. 오늘은 그 금융권 들어온 NPL 물건 위주로 설명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영종에서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사업했을 때 실패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실패하는 게 기적이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괜찮은 지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테크 투자는요, 일단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이 괜찮고 그럼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 이 미래 먹거리가 뭔가? 자, 이게 현재만 보면 안 되고요. 미래, 앞으로, 미래 가치. 앞으로 어떤 것들이 뜰 것인가? 어떤 것들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부동산은요, 지금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황량한 그냥 벌판이고 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미래 도시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그 도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강의식으로 아마 진행도 하면서 물건 추천도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짧아야 한 4, 50분? 1시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좀 지겨울 수도 있습니다. 자, 재테크 강의를 듣는데 지겹다 하시는 분은 패스. 지금 나가세요. 괜찮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영종도에 관심 없다. 패스.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 사업이라든가 NPL 물건, 나는 이렇게 좀 이렇게 불안한 거, 또는 조금 안정성이 없는 거, 나는 그런 건 절대 안 한다. 그런 분도 패스. 제가 이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마인드, 어떤 마인드로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또 앞으로의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지 요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추후에 계속적으로 수익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물건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 세 번째, 영종에서의 사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사업이 지금 뭐가 있는지, 그 중에 지금 당장 진행하는 어떤 게 있는지를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수익이 아무리 많아도 싫다 하신 분들은 패스하시겠죠. 자, 패스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되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금수저, 부럽죠? 네, 부럽습니다. 부모가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난 자식은 그냥 돈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자녀는 주구장창 쓰기만 할까요? 그러면 망해요. 그런데 계속 유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는 되물림이 돼요. 돈이 돈을 번다고. 그 부모는요, 돈을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그 방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자녀한테. 그럼 자녀가 또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을 버는 방법을 또 자녀한테 전수합니다. 또 벌겠죠. 어떻게? 쉽게. 자,
제가 얼마 전에 몇 분하고 얘기를 하다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제 것 좀 팔아주세요. 식당을. 장사가 잘 되게 해서 본인은 그 목적이래요. 장사 잘 되게 꾸민 다음에 그게 수익 많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파는 거예요.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그럼 수익 생기잖아요. 그걸 또 뭐 하냐? 또 식당 차린대요. 그분이 식당밖에 할 줄 아는 게 몰라. 다른 거 재테크 해라. 안 해요. 아니, 못합니다. 왜?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참, 그런 거 안타까워요. 제가 제일 했습니다. 자, 자금 있는 거 많이 하지 마시고, 1,000이든, 2,000이든, 5,000이든. 내가 이 돈 없어도 살아. 그 정도만 일단 해보시라고. 해보시라고. 저는 그냥 사업 안 합니다. 최명환, 제 이름 석자라고 하기 때문에요.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웬만해서는 손대지 않아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을 때만 손을 댑니다. 그곳이 바로 영종도고요. 그 물건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럼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돈 벌어요. 진짜로 어렵게 벌더라고요. 저 식당 하나 못해요.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 1억 쓴다면 저는 안 합니다. 만약에 한 5개월, 1년만 바짝 1억씩 매월 벌면 12억 번다. 그럼 안 해도 돼. 나 그럼 할 수는 있어요. 1년 죽었다 하고 하면 됩니다. 그 돈 만들어가지고 시드머니 만들어서 저는 다시 이 사업 하니까. 왜? 이게 돈 되고, 이게 쉽게 버는 그런 사업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해요. 식당 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장 보러 갔다 와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잠도 못 자고. 밤에 또 술 손님 상대하면요, 또 싸움 일어나면 또 말려야 되고, 경찰서, 진짜, 나 저기 못해요,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식당은 진짜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맛있는 식당, 건강한 식당을 제공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없잖아요. 힘들어요, 운영이가. 저는 식당 운영하면 참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일반 가게다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쉽게 가는 길이 보이는데 왜 안 갈까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사람과 부자인 사람, 이미 부자인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과 현재 가난한 사람, 앞으로 가난하게 살 사람, 생각 좀 해봤습니다. 부자들은요, 신중하게 생각하지만 이 생각하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짧습니다. 그러면서 행동도 빨라요. 나 할게. 언제? 지금 당장.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 앞으로 가난하게 살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생각 진짜 길게 합니다. 장고라고, 장고. 이게 될까? 검색도 많이 해보고.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물어봐요. 이미 자기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동업 안 돼. 수익 많은 거 사기야. 수익 너무 적은 거는 손해야. 이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오면요, 여기에 맞춰놓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럼 내 생각이 맞으면 그렇지, 맞지, 그래 이거 하면 안 돼. 자기 생각 반하는 생각 들어오잖아요. 괜찮네 하면, 야, 괜찮을까? 그런데 이거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어떻게 될 때?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 어째. 이렇게 말이 많아요. 결국은 자기 틀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뻔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릴게요. 이 유튜브를 듣는 분, 진짜 나는 없어도 된다, 이 정도면. 근데 미니멈이 있겠지. 미니멈은 최소 금액이 있겠죠. 1,000만 원부터 있습니다. 자, 1,000만 원에 1% 배당이 나가요. 이 1,000만 원이 제가 보기에는요, 기본적으로 300이 됩니다. 1,300 받는다, 이거 쉽게 말하면. 그것도 최저 금액. 1억이면 1억 3천. 최저 금액.
그 이상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1,000만 원 투자했는지 했는데 300은 미니멈인데 이게 500이 들어올지 1,000이 들어올지 2,000이 들어올지는 모른다 이거죠. 그것도 단기간에 2, 3개월, 짧으면 길어야 6개월. 6개월에 30%면 수익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네. 최명환이라는 사람을 믿고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돈 버는데 지름길. 앞으로 돈 쉽게 버는 거. 자, 한 번 들어왔습니다. 돈 버는 거 제가 말한 대로 됐어요. 자, 2번. 그래도 두 번 체크해봐야지. 2번째 들어왔습니다. 됐어요. 3번째부터는요. 제가 오지 말라도 올걸요. 3번째는 아마 제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집담보로 대출 받아서 옵니다. 대출을 받아봐야 기껏해 6, 7%인데 내가 버는 게 30%, 50%면 갚아도 많이 남잖아요. 몇 배 남지 않습니까? 당연히 오죠. 왜? 해봤거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가보지 않은 길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이 기회예요. 제가 장담 드리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자가 한계가 있겠죠. 저도 무한대로 받지는 않습니다. 예, 한계는 있습니다. 궁금하다. 재테크 여행을 오십시오. 어디로? 영종도로. 자, 오시면 지방에 있는 분들 제가 재워둬 드립니다. 저희 집이 3층하고 4층 복층을 쓰는데요. 4층도 넓어요. 전용 면적 한 10평쯤 되고요. 밖에 테라스가 있어서 한 5평 정도 됩니다. 고기도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좋아요. 3층은 전용 면적 15평인데 제 안방 하나 있고요. 나무에 탁 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 화장실, 그리고 제 이제 게스트, 드레스룸 따로 있고. 저는 이런 게 좋아요. 혼자 사니까 방은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거실 넓은 거, 주방 넓은 거, 저는 이게 좋아요.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제가 요리를 많이 먹습니다. 자, 재테크 오시는 분들 오시면 제가 제가 자랑하는, 제가 제일 잘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김치찜. 네,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치찜에 소주 한잔 잘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재테크 여행 오세요. 제가 지방에 있는 분 방문 내드리겠습니다. 4층에 재워드리겠습니다.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와서 차 한잔 마시고 가고 식사 함께 하고 가셨습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제가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 한번 현장 가보세요. 부동산은요, 발품 팔아야 됩니다. 실제 현장을 가보셔야지 그 느낌이 와요. 그리고 설명을 전문가가 설명하잖아요. 그걸 상상을 해보면 정말 이렇게 된다면 이건 돈이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 입증된 자료,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인허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들 확인 다 하시고, 이게 공부입니다, 이게. 그리고 확신이 갈 때는 투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한 번이 되고, 2번이 되고, 3번이 되면 여러분들은 부자의 길을 가고요. 앞으로는 자녀들한테 이런 돈 쉽게 버는 방법을 대물림해가지고 함께 부자가 되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고 어느 지역이 좋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제가 지금 진행하는 사업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 한번 투자해 보세요.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 된다는 거. 자,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 PPT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을암동 여기부터 여기 남북동 그 다음에 덕교동 여기가 가장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저는 여기 을암동 쪽에 지금
호텔인데 한국형 호텔 있죠. 예. 다시 말해 한옥마을. 한옥마을 컨셉 너무 좋아요. 이거를 듣는 사람만 전부 다 그냥 막말로 환장합니다. 야, 정말 그런 거 되면 정말 좋겠다. 돈도 많이 되겠다. 훌륭하다. 라니까 말 들었고요. 콜라보가 세 분, 명인들 세 분하고 콜라보 진행해가지고 함께 진행합니다. 사업을. 일반 사업이 아니에요. 유형문화재, 인간문화재단으로 같이 합니다. 그 사업이고요. 여기가 이번에 오픈한 인스파이어 호텔, 리조트,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카지노가 있고요. 여기가 파라다이스입니다. 여기가 공항이에요. 자, 공항부터 인스파이어부터 파라다이스까지 이 세 개에 접목해가지고 여기다 개발합니다. 여기 뭐가 좋겠습니까? 뜬금없이 여기다 펜트하우스 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 뭐냐? 관광 숙박이에요. 그게 뭐냐? 한국형 호텔. 즉, 뭐라고요? 한옥마을. 여행사하고도 조인됐고요. 명인들하고 조인돼가지고 진행합니다. 요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세부적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오늘 설명한 거 다음 코스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한창한 인천 중구 의원입니다. 한의원과 시의원의 신의원님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제가 한두 번도 미팅을 했는데 제가 항상 늘 얘기한 뭐냐면 영종 역세권 개발을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요번에 5월 3일자입니다. 여기 보면 자, 3일 구의회에서 5번 자유 발언을 통해 가지고 영종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영종역이 2016년도 3월달에 오픈됐거든요. 그래서 됐는데 지금요. 자, 여기 보시면 지하철역, 기차역 중심으로 500m 내외 지역을 역세권으로 부르는데 인천국제공항 중심이 글로벌 도시인데요. 거기에 이제 관문이고 첫 역세권 영종역인데 이 너무 방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도서관, 체육관, 문화시설 같은 거 만들지만 중장기적으로는요. 뭘요? 10년, 20년 내다본다면 여기는 뭐를 상업지역 그리고 뭐 주거지역 이런 것들을 지어서 개발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영종 역세권 개발 필수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국제도시에서 추천사업과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추천사업자 미래지향적 부동산 재테크 사업은 앞으로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이라 분명히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져야지 가격이 올라오고 재테크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크게 두 가지예요. 이거 무조건 망하지 않고 되는 사업, 실버타운 사업, 팩 관련 사업. 이 두 사업은요. 무조건 해도 안 망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돈 되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돈 되는 사업이 바로 실버타운과 팩 관련 사업이다 이겁니다. 자, 영종도시에서는 이 두 가지는 기본이고요. 하나 더 뭐냐? 여행 관광 사업. 뜬금없이 남의 바다 괜찮습니다. 거기는 그냥 국내 사람들, 바닷가 뭐 이런 거 제주도 괜찮겠죠 물론. 근데 여기서는요 관광이 뭐냐? 자, 국제공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물론 호텔도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형 호텔 사업이 각광받을 겁니다.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여행사하고도 조인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가장 주된 게 뭐냐면 이런 사업도 만들어 봤어요. 리마인드 웨딩. 결혼 30주년, 10주년, 50주년 그분들 뭔가 특별한 계획을 세운다. 한국이라는 나라 가면 전통혼례가 있는데 그 전통혼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여행업이 있다더라. 여행 관광하는 게 있다더라. 여행 패키지가 있다더라. 그럼 오면 거기 뭐 참여하는 분부터 예식 올린 분 전부 다 한복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김정아 우리 그 한복 디자이너 대표님하고 콜라보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짓는 것도요 그냥 저는 목조탕을 안 지어요. 그냥 하나가 아닙니다. 유형문화재, 인간문화재를 통해 가지고 비싸더라 짓습니다. 건축비가. 지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원가는요, 건축비하고 토지 비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미 토지값을 주변 시세 3분의 1 가격으로 확보해놨습니다. 그럼 땅값이 3분의 1 됩니다. 건축비가 좀 높아도요, 관계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12채를 진행하는데,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진행될 거는 10배 이상. 150채를 지을 예정입니다. 큰 사업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한 3, 4년 걸릴 거예요. 대규모 사업이라서. 자, 이걸 진행할 테니까, 우리 그 한옥마을 지을 때 설계하고 정말 가치가 있고 문화재 같은 그런 주택을 지어주십시오. 단 금액은 비싸지 않게. 대신 요거가 끝나면 그 다음도 대형 사업 10배 이상 되는 사업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들어옵니다. 박리담에 씌우고 갑시다.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라 가지고 전부 다 한옥을 안 갑니다. 한옥마을 플러스 실버타운 같이 갈 계획입니다. 두 가지로요. 하여튼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요. 자, 지금 제가 영종 역세권의 NPL 투자 물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요거를 지금 제가 투자자도 모으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NPL 투자 물건. NPL이 뭐냐? NPL은 non-performing loan 해가지고요. 부실채권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자, 금융기관에서 회수가 안 되는 채권입니다. 대출 원리금, 원금과 이자. 자, 돈을 빌려줬는데, 근저당 설정을 빌려줬는데, 이 주인이 원금하고 이자를 못 갚아요. 안 갚고 3개월 지납니다. 그럼 이게 NPL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경매 들어가겠죠. 그거를 우리는 싸게 사잖아요. 이게 이제 경매고요. 요거는 집이 하나잖아, 그죠? 공매라는 건 뭐냐면 공개 매각인데요. 공공기관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경매는 비슷한데 달라요. 요거는 한 채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한 동이에요, 한 동. 한 동이면 총 13가구가 있습니다. 가구는 12가구고요. 하나는 근생이 있어요. 지하는 근생. 1층부터 4층. 한 층당 3개 호실, 12개실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신탁사를 통해서 시행사가 시행을 했습니다. 관리 신탁을 맡겨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통으로. 이 한 동 전체를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 이자를 못 갚아요. 원리금 상환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채가 아니라 한 동 전체가 경매 들어가겠죠. 누가 진행하냐? 신탁사, 공공기관이 진행합니다. 이 공공기관이 전체 물건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이 공매를 제가 사옵니다. 어떻게?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거를 한꺼번에 12개를, 13개를 한꺼번에 다 사온다는 뜻이에요. 개인 계약을 해가지고. 개인 계약이 안 됩니다, 일단은요. 그럼 진행 어떻게 하나 보겠습니다. 순서. 자, 요거. 자, 지금 좀 아까 제가 수의계약 그랬죠? 수의계약. 이렇게 제가 회사 개인 계약하는 건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일단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 근저당권을 매수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매수하는데 채권 원금에, 대출 원금입니다. 대출은 보통 시세의 분양가 60% 나오잖아요. 그죠? 시세의 60% 대출 나온 그 대출 원금에 다시 30% 정도, 40% 정도 싸게 깎아가지고 매수를 합니다. 엄청 싸죠? 그럼 시세에 비한다면 반도 안 되고 반밖에 안 되는 뜻이에요. 이거를 먼저 매수한 다음에요. 저희가 공매 접수합니다. 공개 매각을 한다 이거죠. 통 매각합니다. 13개 통으로 매각합니다. 그걸 내놓으면 그게 낙찰이 되면 금액이 크잖아요. 낙찰도 쉽지 않아요. 왜? 덩어리가 크니까. 낙찰됐다. 왜? 역세권이니까. 영종역이니까. 영종역 개발된다. 이게 확신 있는 사람들이 요거 사가요. 그래봤자 꼴랑 뭐 한 20억? 19억, 20억? 그밖에 안 되니까. 20억,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비싸게 팔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20억의 감정가라면, 감정가가 25억이에요. 그럼 25억 됐다. 그러면 저희는요,
그 20억 다 가져온 겁니다. 신매독 투자 20억 가져오면 그냥 2배 이상 수익 보는 거예요. 한 2, 3개월 만에 끝나는 거죠. 근데 최소 금액을 저는 항상 미니멈 먼저 생각합니다. 미니멈. 최소는 30% 이상. 근데 낙찰이 안 됐다. 유찰됐다. 유찰되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수익 계약해 옵니다. 이게 시세 한 50%밖에 안 돼요. 요거를 저희가 이제 매수를 한다. 수익 계약해서 매수를 해온다. 근데 이미 벌써 채권 원금에 우리가 이걸 채권 매수하겠다 계약했잖아요. 지금 제가 그 채권단한테 매수 의향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일 확정이 될 거예요. 확정이 되면은 제가 계약금 지급으로 계약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매에 제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낙찰, 유찰을 따라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합니다. 투자 예상 수익률 미니멈 50% 이상 예상됩니다. 자, 요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면은 재테크 여행 오십시오. 자료, 관련 자료, 이걸 공개하면 안 되니까 제가 계약서부터, 그 다음에 그 매수 이양서부터, 채권단부터 전부 다 오픈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뢰 가게끔. 자, 요거는 뭐 영종국제도시의 인구 현황인데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려동물 현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천에 지금 가장 핫한 그 세 군데가 어디냐? 자, 송도, 영종, 청라인데요. 영종이 세대수가 가장 낮았다가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치고 올라와서 영종이 지금 2위로 올라갔어요. 42,500세대. 청라가 31,000세대. 송도가 71,000세대. 이게 언제냐? 작년 2023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영종 세대수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되면요, 송도까지도 치고 올라갈 거예요. 아마 1위 될 겁니다. 가구 수가.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3만 명 정도 됩니다. 주택보급수 42,500채지만 1인 2인 가구가 전국적으로 지금 63% 넘어가고 있어요. 그 중에 1인 가구가요 38%랍니다. 지금. 자, 그래서 영종국제도시 1인 2인 가구 수는 약 여기 13만만 기준할 때 약 7만 세대. 이 중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수가 약 2, 3만 가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 강아지 키우니까 냄새가 나요. 그러면 임대 놓는데 이 사람이 이사 간답니다. 다른 세입자를 맞출 때 이사하기 전에 맞추잖아요. 집 보이잖아요. 근데 새로 이사 올 사람이 문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지독해요.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집 안 나가요. 그래서 임대인들은요, 먼저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강아지 안 된다. 강아지 키우면 세 안 주겠다.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역세권에다가 조용합니다. 거기는. 주변에 민원 들어올 데가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뭐냐. 지역이 역세권 무조건 가격 뛰겠죠. 근데 조용한 지역이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지역이니까 뭘 하겠다. 예, 펜트하우스. 자, 영종 역세권이면서 MPL. 뜬금없이 이런 데다가 한옥마을 짓겠다. 이건 안 됩니다. 그죠? 투자 지역이라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어울리고 어떤 물건이 가치가 있고 어떤 물건이 수요가 많을 건지를 예상하고 추측하고 그거를 개발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뭡니까? 도시형상주택은 펫 전용하우스입니다. 펫 전용하우스. 그래서 제가 보면 1억에 2차까지 가능합니다. 5천에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자, 제가 연결하겠습니다. 5천에 하나 됩니다. 난 1,000밖에 없다. 1,000 투자하겠다. 자, 5명 제가 묶어 드릴게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는 1,000만 원 있습니다. 2,000만 원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명단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분도 연결해가지고 같이 모아가지고 계약서 확실하게 공동 투자해도요, 문제가 안 생기게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는 부동산에 대한 제 나름대로는 전문가를 자부합니다. 확실하고 공동 투자하더라도 문제없게 계약서를 만들어서 작성해서 공동 투자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보게 해 드립니다. 내구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5룸이에요. 전용 14평짜리입니다. 지금 전용 14평이면요, 분양평수 20평 되는데 20평 되면은 2억 됩니다. 2억 초반대까지 갈 거예요. 역세권이면. 자, 2억 초반대 가는 거를
제가 이걸 사면 얼마에 분양할 거냐? 저는 1억 5천에 분양해요. 저렴하게. 그래도 수익이 50% 이상 남아요. 수익률이요. 자, 1.5룸이에요. 자, 룸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거실하고 부엌 있고, 화장실은 2개입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인데, 하나는 욕실만 쓰고요. 변기가 있는 거. 하나는 변기가 없고, 욕실만 쓰는 거고요. 하나는 변기 있는 욕실. 2개 쓸 겁니다. 그렇게 해가 쓰고요. 자, 주방 거실 크죠? 룸이 있고, 요 룸 안쪽에다가 요만큼 틈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는 제가 뭘 만들 거냐면, 드레스룸. 그럼 드레스룸이 있는 원룸, 안방룸에다가 거실, 그 다음에 주방까지 있는 걸로. 옵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벽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파, 다 들어가죠? 침대, 옆에 침대 이런 거 보조 침대, 보조 요거 탁자, 그죠? 이런 것들. 등, 이런 거 싸구려 말고, 멋있는 걸로. 진짜 문 딱 열면요. 와, 멋있다.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거실요. 보통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 예. 장식장하고 보조등 이런 것들은 샘플하우스나 모델하우스는 있습니다. 그죠? 이런 뭐 밑에 침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집에 들어가면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저는 12채 전부를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난잡하게 막 보조등을 많이는 안 만듭니다. 심플하게 한 3개 정도. 여기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해서 정말 딱 봤을 때 누구나 봐도 들어오고 싶을 그런 집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겁니다. 자, 1억에 2채입니다. 대출 끼고 1억에 2채. 나 5천 투자하겠다. 하나 본인 명의로 가져가는 겁니다. 등기되는 겁니다. 근데 1억 투자하겠다. 2채입니다. 12채니까요. 6명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6명 끝입니다. 근데 난 1,000만 원 들어오겠다.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한 채나 2채는 따로 빼놓을 겁니다. 제 유튜브 TV, 그 다음에 제 TV 채널,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돈이 얼마 없는데, 여기에 지금 같이 합류할 그게 없네. 자산이 모자라니. 자산이 얼마 안 되는 분들 위해서 제가 한 2채 정도는 비워놓을 예정이에요. 남겨놓을 겁니다. 난 1,000만 원 하겠다, 2,000만 원 하겠다, 3,000만 원 하겠다. 그거 좀 맞춰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그냥 주저 맞춰 연락 주십시오. 제가 맞춰드립니다. 자, 해서 전용 14평 가까이 되는 거를 이렇게 분양을 진행을 합니다. 이 연수익률이 임대만 맞춰도 연수익률은 18에서 12% 나옵니다. 그리고 가치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가치 따지면 미니멈 30% 이상, 제가 보기에는 한 50% 이상 2% 한갑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임대료. 자, 우측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 보증금은 1,000만 원 받고요. 월세를 80만 원 받습니다. 이랬을 때 적정 가치 시세는 얼마냐? 1억 7천만 원짜리예요, 이게. 근데 이걸 얼마에 파느냐? 1억 5천에 분양을 합니다, 제가. 그럼 대출을 9천 받아요, 60%. 그럼 1억 5천만 원에 매매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파는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9천만 원 대출이에요. 6천만 원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보증금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나는 얼마만 필요합니까?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이겁니다. 5천만 원 투자하고 9천만 원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간 임대료 수입에다가 이자 빼고 월 순수익이 한 채당 45만 원 5천 원 남아요. 그럼 내가 1억 투자해가지고 2개를 대출을 받고 샀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요? 한 채에 45만 5천 원이니까 2채면은 91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 연 10.91%, 연 약 11% 수익이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80만 원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월세.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기는요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그리고 그 카지노라든가 공항에 근무하는 그런 분들이 연봉이 기본적으로 5, 6천. 카지노는 평균 연봉이 7천만 원이랍니다. 이런 분들이 80만 원 안 할 거예요. 시내보다 1, 20만 원 비싸도요. 이렇게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 놓고 펫 전용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들어와요. 장담합니다, 제가. 먼저 임대 맞춘 다음에 분양하고요. 여러분께는 요거를 지금 제가 투자를 받으면 인테리어 해야 됩니다. 인테리어까지 싹 해서 그 다음에 가전 가구 다 집어넣고요. 가구는 들어가 있어요. 가전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맞춰가지고 소유권을 이전에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펫관리소가 뭐가 있느냐? 자, 요것도 이제 보세요. 이 사업을 하면서 펫 전용 카페를 같이 지금 진행합니다. 토지는 확보되어 있고, 자, 펫카페 같이 운영해가지고 협력할 계획이고요. 거기에는 전용용품도 있고요. 펫 전용 펜션도 따로 나중에 운영하고, 협력사, 병원이라든가 장례식장 협력할 것이고요. 이 펫 전용 카페도 한쪽에다가 호텔링 서비스를 운영할 겁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우리 가족 펫 맡길 데가 없잖아요. 강남권은 하루 맡기는데 10만 원, 미니멈 싼다고 5, 6만 원이에요. 자, 여기서는 제가 하루 맡기는데 2만 원, 3만 원 기본 받습니다. 물론 거기에다 이제 추가 비용 생기겠죠. 추가 옵션이 있고요. 2, 3만 원 정도 호텔링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은 펫 사업 위주로 진행하니까 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신 분들, 자, 그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자, 여태까지 제가 영종도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러 들어왔고요. 지금 3개월 동안에 이렇게 지금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고요. 제 주변 지인들은 놀래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들어와서 단 3개월 만에 부지 확보부터 사업 계획부터 뭐 여행사면 여행사, 개인이면 개인, 명의면 명인 전부 다 콜라보 다 준비하고 계획 다 짜고 대단하다고. 제가 2년 동안 작년하고 재작년 2년 동안 딴 거 안 했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만 벌고요. 인맥 쌓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저를 진짜 친형 형님처럼 모시는 우리 김 회장 아우님, 그 아우님이 힘이 커요. 저한테 많이 인맥도 소개해줬고요. 했는데 그 또 뭐니 해도 우리 또 유충 형님이 또 최고죠. 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충 형님의 인맥이 없었다면 아마 이렇게 진행 못했을 겁니다. 모든 명인들 연결부터 해가지고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제 사업이 다 하면은 발벗고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니 뭐 저도 열심히, 그래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께 정말 제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서 배우세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알려드릴게요. 진정성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방법을. 함께 가보시자고요. 함께. 일단 저희가 법인 설립을, SPC 법인 설립할 겁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요. SPC 법은 뭐냐? S, 스페셜, P, 퍼포스, C, 컴퍼니 해가지고 SPC, 특수 목적 가진 법인입니다. 이게 나쁘게 어떻게 보면 그 페이퍼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게 좀 인식이 안 좋아요. 페이퍼 컴퍼니 가짜 회사거든요. 가짜 회사가 아니라 특수 목적 법인이잖아요. 이 목적이 달성되면 끝내는 겁니다. 법인 설립하게 되면 사람으로 말하면 탄생한 거고요. 출생한 거 신고하는 거고요. 죽으면 폐업 신고가 아니에요. 폐업은 혼수 상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어디냐, 거기 못 움직여가지고 그 실버타운 요양원 들어갔잖아요. 요양원 들어간 상태.
돌아가셨다. 그 뭐냐? 청산한다. 청산. 법인은요, 청산까지 완료가 돼야지 이 사망이 되는 겁니다. 왜? 재산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청산해서 나눠줘야 되거든요. 마이너스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청산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청산까지 완료가 돼야지 뭐가 되느냐?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인도 투자 받았잖아요. 배당 다 끝났습니다. 소유권 넘겨줬어요. 아니면 다 매각해서 수익 발생했습니다. 수익 발생한 거 각 지분대로 나눠줍니다. 배당을 해줘요. 물론 배당 소득세 띱니다. 배당 소득세금을 공제하고 나눠줘요. 끝났죠? 끝났습니다. 그럼 주식을 다 회수한 다음에 청산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기까지. 네. 거기까지 여러분 초대합니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자산 가지고 오십시오. 재테크 여행 오세요.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 하지만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 돈은 안 잃으려면 채권 확보가 우선입니다. 어떻게 채권 확보하는지. 부동산은 등기를 먼저 해야 되고 질권도 채권 확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서 배우세요. 배워야지 생각을 짧게 하고 그리고 투자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자의 대회에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참 장시간 동안에 보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 천명원을 찾아주십시오.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저는 잘 때도 핸드폰 켜고 자요. 그렇다고 3시에 전화하지 마시고요. 2시, 3시. 뭐 전화해도 받긴 받습니다, 제가.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저는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연락 주시고, 여기 재테크 여행도 오시고, 차 한잔 마시러 오시고, 식사하러 오시고요. 제가 맛집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진행하는 사업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면은 확신 더 갈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요걸 끝까지 보신 분, 여러분은 지금부터 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